안녕하세요. 윈도스랩 TV의 동우상입니다. 네, 2023년 청년 창업 상한학교 공고가 드디어 떴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않고 네, 지금 시각 새벽 4시인데요. 여러분께 친절한 해설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벽 4시가 되다 보니까 제 얼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 이모지로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호응이 좋으면 계속 이렇게 올려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1월 13일 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3일 늦게 떴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서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작년 공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죠. 신청서가 동일했고요. 그래서 미리 작성해 두신 분들은 뭐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필수 제출 서류는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참고로 3년 이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3년 이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예비 창업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플러스 3년 이하 창업자가 다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예비 창업자와 창업자를 구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필수 서류에서 이렇게 좀 더 늘었습니다. 작년 거 보실래요? 작년에는 이렇게 세 가지였거든요. 이에 비하면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 예비 창업자의 경우 사실 증명을 떼서 넣어야 되는 거죠. 네, 요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모집 기관 추가 및 변경, 여기에서 좀 변화가 큽니다. 작년에는 지역 특화, 특성화 기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왔는데 올해는 민간 주도형 그리고 특성화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개 기관, 올해 14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서 약간의 자랑을 한다고 하면 제가 얼마 전 그 속보에서 그 올해 정부 지원 사업 트렌드 중에 하나가 민간 주도라는 말씀드렸죠. 민간 주도. 이번에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하면은 뭐 엑셀러레이터가 담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전 지역은 블루 포인트 파트너스, 그리고 제주는 YN 아처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내용 보시면요, 이게 금년 내용인데요. 특성화 운영, 기존의 창업 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민간 주도형이 경기 북부, 대전, 제주, 부산 이렇게 4군데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수도권 및 강원 소재 기업이 파주,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하던 대로 그 지역별로 하면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 아시죠?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기관에 기본 신청하는 겁니다. 자, 민간 주도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러레이터가 담당하는 방식이고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부분을 왜 좋다고 얘기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후속 투자까지 갈 확률이 높아진 거죠.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경험 있을 거예요.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연말에 되면 데모데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데모데이에서 투자될 확률은 작죠. 왜? 공공기관이고 자기들이 투자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엑셀러레이터가 운영하게 되면 엑셀러레이터는 원래 투자하는 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 보유기간 동안에 좋은 기업이 나오면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후속 투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면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작년 거 볼까요? 작년하고 많이 다르죠. 작년에는 이렇게 지역 특화,
작성원형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4번 모집 인원 및 신청 방식입니다. 작년에는 875명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915명을 모집하게 되어서 요것만 보면은 40명이 늘어났다고 봐지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보면은 40명을 추가 모집했었습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동일한 수준을 모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안산에 살아요. 그러면 안산 지역에 있는 사관학교에 신청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민간 주도형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도권, 강원 포함,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죠. 제주도에 있는 창업자가 대전에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창업자가 대전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각 민간 주도용의 경우에 어떤 지역 또는 어떤 분야를 다루는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경기 북부 수도권 및 강원 여기가 CNT 테크에서 운영하시는데 정보통신기술 분야, 그리고 대전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ICT 신사업 분야, 그리고 제주 호남권 및 제주는 YN 아처. 지금 새벽이 되어서 지금 발음이 좀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문화관광, 라이프사이클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은 제피러스랩, 스마트 해양, 실감 콘텐츠, 신재생, 모빌리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0명을 지금 민간 주도로 뽑는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900명 중에 한 6분의 1 정도 돼요. 그죠? 그 정도 비율을 민간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이렇게 선정하고 있으니까요. 각자 사업장 소재지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은 한번 참고로 올려봤습니다. 이거 한번 작년 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신청 기간 및 심사 일정입니다. 먼저 신청 마감은, 그러니까 신청 시작이 이제 1월 16일 월요일부터였고요. 마감은 2월 6일까지입니다. 네, 오후 2시까지니까. 참고로 이런 경우 보통 어떻습니까? 그 전날, 그죠? 그 전날에 보통 제출을 마감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작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작년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그 AI 영상 인터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네,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 심층 심사 등의 대면 또는 비대면을 한다라고 올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거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내 마스크도 벗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도 대면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기관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 일정은 서류 심사가 2월 7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발표가 2월 17일 금요일, 그리고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가 발표 심사. 이제 기간마다 좀 다르죠. 그리고 최종 발표가 3월 17일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청 및 접수, 검토 및 서류 심사, 심사 결과 발표, 서류 발표, 그다음 발표 심사, 발표, 신청 심사라는 게 있죠. 그다음 이제 결과 발표. 협약을 3월 말에 하니까요. 아마도 실제 여러분 사업비 지급이 되는 것은 4월 달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 거는 뭐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출 서류. 예, 요게 조금 다른데,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작년까지는 예비 창업자를 구분 안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3년 이하니까, 그냥 뭐 3년 이하 신청하면은 다 똑같이 접수해서 평가했던 거죠.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은 예비 창업자와 3년 이내 된 기업의 두 기업은 차이가 나겠죠. 그죠? 어떤 경험도 많을 거고,
실적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해서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다르게 또 해석하면은 900명 중에서도 좀 티오가 나눠지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뭐 600명은 뭐 기창업자, 한 300명은 뭐 예비 창업자 이렇게 뽑는 거 아닐까라는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거 뭐 바람직한 거죠. 예비 창업자들께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네. 올해 2023년 내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죠. 기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구분하고 있고 예비 창업자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증명 이건 홈택스에 아마 있습니다. 요거를 발급받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은 그냥 기창업자로 다 똑같이 뽑았던 거죠. 자, 신청 자격입니다. 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동일합니다.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 예비 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에 아까 위에 있었어요. 그죠? 합격하신 후에 협약일 전까지 아까 3월 20 며칠이었죠? 볼까요? 협약 체결이 3월 24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종 발표 즉 3월 17일 발표한 이후에 7일 안에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좀 빠듯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뭐 아마도 그 창업 기관에서 사무실을 제공해 줄지 모르겠네요. 또는 그 동네에 있는 뭐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 이용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뭐 집에다 사업자를 내도 문제는 안 됩니다. 요건 뭐 각 기관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사업자를 내야 된다는 거. 자, 지원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주도용 창업 기관이 이번에 운영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부속 투자가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집니다. 자, 올해 특히 다른 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내용인데요. 동일합니다. 뭐 1번, 2번, 3번 동일한데 요 4, 5, 6이 달라요. 요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기술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제품 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사업화 지원의 경우는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 진출 판로 개척 이런 내용들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성과 도출형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환영할 만한 부분들 투자 지원이죠. 그래서 사실 뭐 데모데인 다 하죠. 하지만 사실은 투자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근데 아마도 여기 하는 민간 투자사 하는 경우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 지원 및 정책 사업 연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진출, 투자지 연계라는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심사입니다. 심사는 보면은 일단 22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단 22년도에는 코로나가 심각했기 때문에 AI 영상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올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류 심사, 요거 뭐 다 내용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은 뭐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답변 드릴게요. 발표 심사 동일합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서 한번 제가 따로 말씀드릴 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BM에 대한 기술성, 시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대표자가 직접 해야 된다. 신청 심사도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자, 유의사항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유의사항. 일단 제출을 온라인으로 하죠. 그래서 아마 뭐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나중에 해야지 미뤄놨다가 하면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이라 하더라도 미리 한번 회원가입 다 하시고
다 한번 초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련 서류도 미리미리 발급받아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그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뭐 증빙 이런 것도 한번 홈택스 가서 발급받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주의사항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사업비, 지원 사업비를 뭐 좀 부정하게 쓴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사실 요걸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물론 사업계에서 코칭하고 있습니다만 작성 대행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작성 대행을 맡겨서도 안 되고 작성 대행을 해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창업자분들 아실 텐데 그 문서 작성이 아주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코칭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성은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기존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에 비슷한 지원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원금 못 받는다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뭐 일반적인 내용은 그렇죠. 예를 들면 올해 23년도 이제 지금 1월달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자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합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각 기관에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끝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여기 또 신청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좋은 케이스죠. 예창패 보통 이제 잘 끝내신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받고 싶으니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초기 창업 패키지를 많이 얘기하시면 사실 어렵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매출이나 실적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비 창업자분들께 권할 만한 부분은 초기 창업 패키지도 괜찮을 수 있겠고, 그리고 비대면 스타트업 중심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타 중앙부처, 자, 중기 벤처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산자부, 과기부 이런 돈을 받은 분들은 사실은 이거 해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는 이런 식의 좀 조건들이 있다.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디테일한 부분은 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유튜브 믿지 마세요. 네, 기관한테 물어보세요. 네, 차이가 납니까? 네. 자, 마무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무리. 자, 일단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보통 이제 미리 준비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양식으로 준비했던 분들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민간 주도형 창업기관들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에 주목기관이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들이 보통 연말에 데모데이 하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투자가 거의 안 되죠. 물론 거기서 인연을 맺어서 뒤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 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엑셀레이터들이 하게 되면 다르겠죠. 왜? 엑셀레이터는 원래 투자가 일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아실 거는 엑셀레이터들이 돈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뭐 작게는 2천만원, 5천만원, 뭐 그 정도, 보통 1억 이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은 크진 않다는 거. 다만 그런 엑셀레이터에게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의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관에서도 잘했고 지원사 받는 여러분께도 도움 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뭐 이런 측면도 있죠. 사실 뭐 타 공공기관들에게도 어떤 자극이나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고민은 있죠. 이제 지원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총 900개를 뽑는데 150개 정도가 민간이었어요. 그러면은 고민되시죠? 민간을 할까? 어디 할까? 이런 고민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투자를 받을 만하다, 받을 만큼 뭐가 돼 있다, 이런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럼 아까 엑셀레이터 쪽 가는 게 낫겠죠. 또 하나는 그 지원 분야입니다. 지원 분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지원 분야가 아까 말한 민간 운영사와 부합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그 각 기업들의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검색, 뭐 언론 이런 걸 봐가지고 어떤 운영사가 나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뭐 CNT 데크라든지 이렇게 분야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모빌리티 분야를 전문으로 하신다. 그럼 어때요? 부산으로 하는 게 낫겠죠. 예를 들면 뭐 문화관광 콘텐츠다. 와이어나치가 낫겠죠. 뭐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집 인원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좀 많은 쪽이 좀 더 낫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습니까? 좀 많이 도움되셨나요? 그리고 오늘 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예. 보통 제 얼굴로 나오는 것보다 오늘 이게 낫다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한편 씁쓸하겠지만, 예, 저도 한편은 이게 좀 편하네요. 예, 저도 왜냐하면 아무래도 얼굴이 나오려면은 뭐 세수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마음 편하네요. 제가 오늘 해보니까 보통 유튜버 중에 이렇게 이모지 쓰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저는 뭐 제 얼굴 알려진 사람이니까 재미삼아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또는 기타 다른 지원 사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끝으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너스랩은 2020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누적 70명 35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 사업 최종 수혜를 지원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마 유튜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저도 뭐 코칭을 그냥 하진 않습니다. 유료로 하긴 하는데 나름은 이제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1시간을 받으셔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합격과 불합격, 지원금 5천만 원 받았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솔직히 그 일정 어떤 그런 상담료는 아마 큰 부담은 아니거나 그런 기회 비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되겠고요. 기타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아마 오늘 이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갔겠죠. 그리고 1대 코칭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위너스랩 샵에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 아직 뭐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올해는 온라인 강의도 할 거니까요. 지금 작년에 했던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뭐 사업 계획서만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융복합, IoT, 모바일 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실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한다. 그런 초안이랄까요? 뭐 프로토타입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향후 여러분들 견적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시면 코칭이 필요하시면 여기 메이크업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023년 청년 창업 사관학교 공고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보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